안녕하세요. 스포츠24의 조윤정입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 카타르 원정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는데요. 그 경기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만나보시죠. 그야말로 한국 축구의 도하 창사였습니다. 경질 위기를 넘기며 믿어달라던 슈틸게 감독. 그러나 전반 25분 카타르의 선제골을 내주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알하이도스의 프리킥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봤던 대표팀. 후반 5분 이렇게 수비가 뚫리고 추가골까지 내줍니다. 벼랑 끝에 몰린 후반 17분 기성용이 만회골을 터뜨리며 추격을 시작합니다. 공이 수비와 골키퍼를 지나 대표팀의 희망을 던집니다. 그리고 8분 뒤 황희찬의 왼발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황일수의 헤딩 패스를 받아 A매치 마수거리 득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선취골의 주인공 알하이도스에게 결승골을 내준 대표팀. 슈트르게 감독은 물러났고 우리나라의 월드컵 본선행은 더욱 험난해졌습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만나보는 시간 위클리픽 순서입니다. 오늘은 YTN 스포츠부의 이경재, 허재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축구대표팀 얘기부터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슈틸리케 감독이 결국 물러나게 됐네요. 네, 예상했던 수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월드컵 최종 예선 최하위였던 카타르에 패하고 돌아온 다음 날 축구협회는 기술위원회를 열어서 슈틸리케 감독과 계약을 해지를 했고요. 또 이용수 기술위원장도 사퇴를 했습니다. 만시지탄이라고 하죠.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네. 축구대표팀의 경기력이라는 게 모여서 조직력을 가진다고 하지만 감독이나 코치가 개개인의 기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결국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선수를 뽑아서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작업인데 여기에 좀 경기에서 전술이 더해지지만 분위기를 만드는 게 선행돼야 합니다. 이미 슈틸리케 감독 하에 대표팀은 지난 3월 중국에 치고 또 시리아를 상대로 졸전을 펼치면서 이런 팀 정신이 훼손돼 있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감독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승점 1점 차이로 2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두 경기가 남았거든요. 네. 이란전이 8월 말이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전이 9월 초입니다. 2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워낙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용수 전 기술위원장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내 감독이 좀 유력할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워낙 시간이 없고 선수 파악을 할 시간도 없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 2010년 남아공 월드컵 16강을 이끌었던 허정무 프로축구연맹 부총재죠.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론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3년 전 브라질 월드컵 실패에 책임을 지고 축구협회 부회장직에서 사퇴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네. 자격이 없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신태용 20세 이하 대표팀 감독 그리고 현 대표팀의 정혜성 수석 코치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사실 아직 중요한 경기가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허재원 기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이란과의 홈 경기, 또 우즈베키스탄과의 원정 경기가 남겨져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즈벡의 승점 1점을 앞서서 조 2위입니다. 우즈베크는 또 중국, 또 우리나라와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란에 지더라도 우즈베크만 이기면 조 2위로 러시아에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란에 우리가 이기더라도 우즈베크가 중국에 지지 않으면 결국은 우즈베키스탄과 맞대결해서 두 팀의 운명이 이제 갈려지게 됐습니다. 그만큼 우즈베키스탄과 경기가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자칫 조 3위가 되면 B조 3위와 일단 만나는데 B조 3위가 일본, 네.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 굉장히 강팀입니다. 이 팀을 이기더라도 또 북중미 4위 팀과 마지막 플레이오프를 치료합니다. 그렇죠. 쉽지 않은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조건 조 2위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 대표팀은 가장 좋은 그런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야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5일 롯데와 기아 경기에서 참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기아와 롯데 경기 도중에 이제 6회 1사 2-3루였어요. 이제 기아가 기회를 잡았고 롯데는 투수를 이명우 선수를 교체를 했고 기아는 나지만 선수가 대타로 나왔습니다. 초구에 빠른 공이 나지만 선수 얼굴 쪽으로 향했고요. 또 공을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팔꿈치 보호대 공이 맞긴 했지만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번엔 그 투수가 아니라 포수 강민호 선수와 설전을 벌이다가 선수들이 벤치를 비우고 나오는 네. 벤치 클리어링 사태가 발생했는데 주먹에 오가거나 폭력 사태를 번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보자면 당시 1루가 비어 있었고
초구였습니다. 그리고 나지원 선수가 지난 5월 27일 롯데전에도 몸에 맞는 공을 2개나 맞았습니다. 그렇죠. 정황상 빈볼을 의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나지원 선수가 공을 맞고 나서 투수 쪽을 쳐다본 게 아니었거든요. 이 빈볼을 던질 때 타자가 가장 그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이 나지원 선수도 빈볼이라고 확신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지완이 이제 화면에서 욕을 하는 화면이 좀 잡혔고 그 전에 강민호 선수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통해서 나지완 선수가 이제 흥분을 한 거거든요. 네. 지금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제가 뭐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저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못 맞는 공을 던지면 투수는 바로 모자를 벗어서 사과를 하는 제스처를 좀 취해야 하는 것을 좀 규정상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하자면 이제 포수나 타자도 좀 말을 네. 좀 자제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올 시즌 이 선수의 방망이가 매섭습니다. 기아의 김선빈 선수가 타율 1위에 올라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선민 선수 뭐 이번 시즌에 별명이 공포의 9번 타자입니다. 네. 키가 165cm예요. 프로야구 선수치고는 굉장히 작은 몸인데 이 선수가 상무를 제대로 했는데 상무에 갔다 오면서 몸이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아주 우람한 근육이 굉장히 돋보일 정도로 몸이 좋아졌고 타격이 이번 주를 기점으로 1위까지 올랐고요. 그리고 네. 득점권 득점권 타율은 4할 때 후반을 찍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공포의 9번 타자인데요. 지금까지 유격수 자리는 굉장히 수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94년 이종범 선수 이후에 한 번도 타격왕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네. 이번에 김선민 선수가 23년 만에 유격수 타격왕에 도전합니다. 네.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군에 갔던 선수가 최근에 굉장히 잘하는 선수가 많습니다. 이번 올 시즌에도 안치홍 선수도 이제 군에서 같이 이제 지난해 제대를 했고요.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지금 평균 자책점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아 임기영 선수도 상무에서 제대해서 지금 굉장히 잘 던지고 있고요. 또 홈런 선두 경쟁을 펼치고 있죠. SK의 한동민 선수도 군 제대 이후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군에 갔다 오면서 색다른 환경에 다시 이제 오게 되니까 야구를 좀 대하는 어떤 자세가 그렇죠. 더 이제 간절해진다고 선수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봅슬레이 대표팀이 출사표를 밝혔어요. 이 소식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동계 종목 선수들이 이제 여름에는 뭐를 하냐면 지금 진천 국가대표 훈련장에 있습니다. 거기서 정말 피나는 체력 훈련을 하고 있어요. 6월 네. 지금 무더위가 심한데 아주 굉장히 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에 좀 우리 대표팀이 부진했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말콤 코치가 별세했죠. 네.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자리에 이제 새로운 코치가 왔는데 전력에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한 장비 매니저와 좀 갈등을 빚었어요. 그래서 그 장비 매니저 부자 아버지와 아들이 팀에서 이탈하면서 우리 대표팀의 성적이 굉장히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다른 새 코치를 캐나다 사람을 수여를 했고 그 부자 중에 아들 장비 매니저가 복귀를 하면서 다시 예전의 진용을 갖췄습니다. 지금 선수들 뭐 굉장히 피나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10월부터는 일찌감치 올림픽이 열리는 평창 슬라이딩 센터에서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굉장히 홈 코스에서 훈련을 하는 게 큰 게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평창 올림픽에서도 선전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적의 드라마를 썼던 봅슬레이 팀입니다. 많은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네요. 자,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의 이경재, 허재원 기자였습니다.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의 중심이자 잉글랜드 여자 축구 무대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여자 메시 지소연 선수를 현장 인터뷰에서 만나봤습니다. 평양 얘기를 좀 안 할 수 없는데 올 시즌 아마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되게 꿈 같아요. 그때 경기했던 게 어떻게 가서 저희가 솔직히 한 번도 이긴 적 없는 북한이랑 또 원정에서 5만 명 일방적인 응원 속에서 우승부했다는 것만은 정말 진짜 잊을 수 없는 경기예요. 제가 이제 이기고 나가자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8번인가 어떤 선수가 죽이고 나가자 그러는 거예요. 기싸움에서 지면은 이 경기를 어떻게 해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우리도 죽이자 막 이러고 그러면 막 저기도 죽이고 막 그리고 이 소리가 이제 밖에까지 들린 거예요, 벤치까지. 그래서 쟤네 안에서 뭐 하냐고. 그걸로 인해서 약간 좀 긴장이 좀 풀렸던 것 같고요. 성적을 내야지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압박감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항상
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있었고 한 고비를 잘 넘기고 온 것 같아요, 북한에 가서. 네. 남자 팀도 우승을 했고 여자 팀도 우승을 했어요. 미니 시즌으로 진행이 돼서 경기를 많이 안 하고 우승을 하게 돼서 좀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도 우승은 우승이니까 네, 기분은 좋아요. 지금 A매치 기간이잖아요. 다른 나라 뭐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다 하고 있어요. 대만, 태국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A매치를 통해서 그런 팀들하고 경험을 해야지 월드컵에 나가서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A매치를 잘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네.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엄마가 무조건 나가야 된다, 서연아. 무조건 노래 못해도 무조건 나가라고. 엄마 일 아니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말라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만 나가는 무대이기 때문에. 시청자를 위해서 노래 진짜 큰일 났네, 이거. 한 소절만 해주세요. 아프신 않니 많이. 저희 때의 노래예요, 그거. 저 옛날 노래 되게 좋아해요. 이상형이 공유라고. 그랬었는데 이제 매년 바뀌더라고요. 지금은 누구예요? 이로 오빠도 잘생겼잖아요. 아니요, 정이루. 축구 잘하는 남자는 어때요? 저 이세 생각하면은 축구하는 남자 만나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지메시라는 별명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개인적으로? 아니요. 왜요? 원래는 부진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좀 약간 어느 때인가부터 경기력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신경이 많이 쓰여가지고요. 뭐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네 그냥. 진할도 어떠세요? 저랑 경기 스타일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근데 사람들은 팬들은 사실 지도현 선수가 골잡이를 생각하는 경우가 저 골잡이 아니에요. 저 미드필드고요. 골 넣으면 좋겠지만 매 경기 넣는 거는 좀 사실 좀 힘들잖아요. 그래도 팬분들 위해서 공격 포인트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퇴는 유럽에서 외국에서 할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WK리그 무대도 한번 뛰고 싶어서 조금만 더 있다가 여기서 이제 WK리그에서 은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소연아 안녕. 지금쯤 은퇴했을지도 모르겠네. 수고 많았고 앞으로도 여자 축구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힘내. 스포츠24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욱 풍성한 스포츠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